투자금이 높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주가 시작하면 그만큼 투자금이 줄어든다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관처가 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동 3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인데요. 약 2,400세대 그리고 DH 요새는 조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상구역을 앞에 이제 남쪽으로 오늘 주제들 조금 궁금하잖아요. 어떤 거 준비되어 있죠? 일단 지난주에 관리처분 인간한 우동 3구역 그리고 또 르엘 관심 많으시죠? 자녀 세대 일단 지난주에 관처가 났죠. 우상구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지인데요. 일단 관처가 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주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주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주비 대출이 나오죠. 보통 60%까지는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간평가가 높거나 이런 것들이 투자금이 높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주가 시작하면 그만큼 투자금이 줄어든다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관처나기 전에 그러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이주비 대출 실행이 안 돼서 간평에다가 피 부분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간평 부분에서 60%가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직접 매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3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에 조금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보통 재개발이라는 것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3구역 정도라면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것도 있어요. 다주택자분들 보통 이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이제 이주가 시작돼서 철거가 되면 토지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득세가 4.6%로 낮아지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관처가 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일 때는 사실 취득세가 만약에 토지가 아닌 상태면 1.1%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서 투자 시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일반 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처가 났다고 해서 바로 4.6%가 되는 게 아니고 철거 전까지는 집으로 봐요. 그리고 철거는 단전 단수가 되면 철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주가 시작되고 또 초반 타이밍 철거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한테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동 3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인데요. 약 2,400세대 그리고 DH 부산에서는 DH가 없죠. 서울 쪽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세대당 2.1대 정말로 이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 가장 좀 눈여겨볼 거는 사업성이에요. 조합원 분양 신청자가 1,039명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가 약 1,100세대에서 1,200세대 정확하게는 약 1,156세대입니다. 1,000세대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상구역은 일반 분양가 1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만 약 1조 5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다. 입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가 이제 대충 나왔는데 물론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가 변경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분양가는 분양할 당시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한 15억 6천 정도 되는데 더 올라갈 수 있고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연 3구역을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1,100만 원으로 아주 예전에 이제 지어졌는데 일반 분양 당시에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만 올렸고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였거든요. 그 말인 즉슨 DIL이죠. 대연 3구역. 예, 맞습니다. DIL. 조합원 분양가가 미리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일반 분양가로 뭐 공사비 이런 게 충분히 세이브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분담금으로 더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 세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에서 더 이상 뭐 추가로 돈을 내라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거의 뭐 이건 100%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합이 이 정도 사업성 있는 조합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요. 비례율 115%니까 나중에 조합 측에서 빠르게 운영만 된다면 비례율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드파인 광안 조합원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상 비례율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하니까 100.8%래요. 100%를 넘겼네. 넘긴 거에 좀 놀랍긴 하죠. 예.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받는 건 없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례율이 115%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그래도 사업성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새는 조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상구역을 앞에 이제 남쪽으로 너무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조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OTL이라든지 해비동 2차까지 들어선다면 큰 조망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오션 라이프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조망에 삼익빛이냐 아니면 해운대 우삼이냐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호쌤의 원픽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익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정도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로 오래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익빛으로 가져가는 거고, 내가 그만큼의 추가 분담금은 빠듯해, 나는 사업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우상구역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포인트를 확실히 아예 다르게 잡고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삼구역도 좋고 삼익비치도 좋고 입주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니즈도 좀 다르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확실히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라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분양권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 우삼을 과연 지금 만약에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해비동 2차도 지금 14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OTL도 15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해비동 2차나 OTL은 사실 주복이잖아요. OTL은 물론 굉장히 상품성 있는 주복이긴 한데, 근데 우삼은 대단지 아파트란 말이에요. 우동 중동 라인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래서 우삼은 무조건 15억 이상, 해비동 2차나 OTL가 14억 15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7억 정도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부산에 이제 대장급이라고 하면 천자이, 예. 대연서민, 얘네들이 지금 16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삼구역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17억 충분히 싸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16억, 17억이야.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갈 것 같다고 보세요? 20억은 넘어가겠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뭐 남천 서밋이나 르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10억 후반, 뭐 2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우삼은 또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을 지지할 좋은 단지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지금 매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84A 타입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매가 8억 3천이고 간평 약 3억 5천, 그리고 P가 한 4억 7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비례율이나 뭐 권리가액 이런 걸 계산을 해봤을 때 아파트 총 매수가가 지금 14억 3천이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의 매물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좋아 보여서 일단 제가 좀 검색을 해왔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이 우리 아까 전에 16억 정도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조합원의 총 매수가가 14억 3천이야. 그렇게 봤을 때 매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1.5억 차인데? 매력 있지 않나? 이게 뭐 또 지금의 가격보다도 나중에 이제 향후 다 지어지고 이럴 때까지 본다면 실제 인수가가 6억 1,700인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실거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서 오래 가지고 간다면 저는 이렇게 입주권도 좋은데, 단순히 투자로 봤을 때는 투자금이 무겁죠.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실거주를 진짜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로는 무겁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투자금이 이 정도 든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 그냥 노려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투자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재개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재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본다고 하면 사실 어쨌든 이제 부산 대장급의 현재 분양권들 투자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밖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걔네의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이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해요. 104B라든지 84라든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금매 같은 매물이 좋은 게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매수 문의가 좀 줄어 있는 상황이다. 그 왜 그럴까요? 전쟁이나 환율이나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10월부터 또 1월, 2월까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전쟁이나 또 선거철 뭐 이런 게 좀 맞물려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매수 문의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조금 지속되면 가격이 좀 더 내려오진 않을까요? 지금 호가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아요. 금매가 좀 몇 개씩 나오는데 좀 거래가 바로바로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 한 8, 9월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진짜 좀 계속 달려왔던 것 같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분위기가.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조용한 게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분양권들 시세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가야 되는 이제 타이밍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투자처가 분명히 또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한 반박자만 먼저 움직이면 돼. 근데 너무 반박자도 못 따라오고 그 뒤로 반박자 늦게 따라와.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리엘이나 베뉴구나 되게 뜨거울 때, 그럴 때 전화 와서 막 매수를 하고 싶어 하다가 막상 조용해서 금매가 나와서 연락을 드리면 또 그때 또 시큰둥해요. 보통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좀 타이밍을 좀 어긋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렇게 르엘 미분양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사실
사실 해운대 아이파크, 제니스, W 전부 미분양 무덤이었어. 그리고 두산이보다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살아보고 매매해도 된다. 이런 조건들까지 걸려 있었던 단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이엔드 고가 라인들의 미분양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그 속도도 봐야 되고 개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분양은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80% 정도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행사 측의 얘기니까 굳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데 한 75% 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지금 대형 위주로 이제 많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 좀 관심 있는 라인 62평은 백사동 2호 또 뭐 106동 2호 101동 2호는 지금 한 6층만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표시한 거는 가장 높은 층하고 가장 낮은 층 이렇게 해서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1평 같은 경우는 수영강 보이는 라인은 완판이 됐고요. 105동이나 106동에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가 64층 남아있는 거예요? 64층이 제일 높은 층이고 제일 낮은 층 5층 남아있고 거의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들이 다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모델하우스 가보면 요 라인들에서도 뭐 뷰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장산뷰가 나오겠죠. 요 장산으로 이제 트여 있다는 말이겠죠? 예. 근데 뭐 산뷰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이엔드 간다고 하면 좋은 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되팔 걸 생각하면 얘네가 거의 금액대가 30억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쟁으로 가야 되는 라인이 너무 많다. 근데 지금 제가 봐도 51평만 얘기해도 수영강 나오는 라인들의 피가 저렴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앞라인들의 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51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싼 게 무피도 있잖아요. 우피 있어요. 무피도 있고 프리미엄 높은 거는 억대로도 붙어 있고. 맞아요. 이게 르엘은 조금 소득층이 높으신 분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거 이런 건 비싸요. 51평 같은 경우 뭐 101동 6호나 뭐 이런 거 106동 3호 그리고 또 의외로 104동 3호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요 라인 좋아요. 저도요. 왜냐면 트임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도 2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층 대비. 그래서 104동 되게 좋은데 경쟁률은 굉장히 낮았잖아요. 이런 게 구멍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르엘은 베뉴브하고 또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해요. 같은 해운대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84 타입들 같은 경우는 르엘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베뉴브는 또 84가 주력이잖아요. 기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베뉴브 84는 이제 베뉴브가 확실히 손바뀜이 많고 르엘은 뭐 12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베뉴브 쪽에 수요가 좀 많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르엘의 수요도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피는 르엘이 더 저는 비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베뉴브, 르엘 이런 거는 우리 사람들 거의 줄 서서 자리값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이 미분양 줍줍합니다 했을 때 르엘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들어갔잖아요. 그 자리값도 막 달라하고 서로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도 있는 반면에 같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단지별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소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 요즘 미분양 수치 보면 분위기 어떤가요? 안 좋게 느껴집니다. 맞죠? 이게 2008년, 2009년 이때 미분양 수치를 제외하면 최근에 부산 미분양 개수가 최대치예요. 얘가 거의 한 8천까지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8천에 제일 많이 기여한 단지가 어디죠? 르엘이죠. 대형 단지들이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미분양 개수가 늘어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어떤 단지의 미분양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르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빠르게 소진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이 청약들 아까 전에 동래 사적공원, 오네트, 부명역, 트리니티 이런 거 어때요? 미분양으로 다시 쌓이겠죠. 쌓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곳 바로 대구로 갖고 와봤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지수만 보면 부산이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아요. 근데 미분양 지금 빠지는 속도 보세요. 부산보다 대구가 훨씬 빠르다고 느껴지고 대구의 상급지들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구의 대장이라고 하면 버머W 있죠. 그래서 버머W하고 뭐 버머힐스 보면은 확실히 상급지는 부산보다 대구가 더 많이 나가고 있고 미분양 속도 또한 대구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권을 제외하고 부산이나 대구 지역의 체급으로 보면 얘네가 진짜 못 치고 나갈 체급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지방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울산 이전부터 이미 좋았고 창원도 좋고 진주, 전주, 강원도까지 매매 지수로 보면은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26년, 27년은 아마 지방의 대장급들, 광역시 대장급들이 확실히 좀 움직이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